어떻게 나한테 우리 그럴 수가 있어? 주몽이야. 아니 목소리 약간 변조되는 것 같아. 어디서 하모? 자, 화면 잘 보이지? 네. 네. 오케이. 자, 차이나 없나? 자 페이지는 35쪽. 주제 12. 12. 켜면 돼. 네. 커피 마시고 있어. 아, 네, 저도 그래요. 추워 교실에서 해가지고. 난 따뜻한데. 나도. 오케이. 나도. 자 갑시다. 자 오늘은 또 하나의 전쟁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야. 근데 이제 조금 너희들이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그 책 내용을 보면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전개부터 시작을 하잖아. 네. 그 앞에 네. 이제 배경에 대한 부분 선생님이 따로 넣지는 않았거든. 전체주의. 네. 근데 그 부분은 뭐 시험에 내건 하진 않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앞부분을 조금 맥락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제 전개랑 이제 전쟁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은 너희들이 좀 더 이해하기는 좀 쉬울 거야. 그래서 처음에 우선 시작되는 그 배경 파트부터 보도록 할게. 순서는 2차 세계대전의 시작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기습, 세 번째는 전세의 역전과 종전. 지난 시간에 휴전과 종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기억하지 다들? 네. 휴전은 뭐야? 휴전은 잠시 쉬는 멈추는 거. 잠깐 멈추는 거야. 자, 종전은? 끝내는 거. 그치, 끝내는 끝내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자, 두 번째는 1차 세계대전 때는 모든 전쟁과 모든 전투가 유럽 안에서만 벌어졌는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유럽 플러스 아시아에서도 전투가 등장을 해. 그 이유는 이제 어떤 국가가 등장했기 때문이었지? 일본. 그치. 일본이 개입을 했기 때문이야. 왜냐면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일본이 이제 연합국 측의 편에 서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오스만 제국 얘네들을 막는 데에 주력을 했다면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세 개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는. 자, 이제 따지고 들자면 이제 가해자인 셈인 거지. 가해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지역이 크게 유럽과 아시아 두 곳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 자, 먼저 이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지. 누군지는 사진 보면 다들 알겠지?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여기에 나치 문양 있지. 나치. 나치 문양. 우선 이 히틀러가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기 시작을 했었던 시점은 이제 대공황. 대공황 딱 직후. 이때를 직후로 해서 히틀러가 등장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인기도 얻기 시작을 하였는데 1933년에 히틀러가 이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격에 해당을 하는 독일 총리 역할을 수행을 하게 돼.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제 당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리도 하고 대통령도 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근데 히틀러는 그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잠깐만. 헌법을 새롭게 하나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데 그 법의 이름은 수권법이라는 법이야. 이 수권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 총리와 대통령을 합친 führer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이 führer는 우리말로 바꾸면은 총리랑 대통령을 합친 말이야. 총통. führer는 총통이야. 오케이? 총통. 이 총통 führer라는 자리를 만들면서 문희는 이제 총리와 대통령의 역할을 둘 다 하는 직책을 이제 맡게 된 거야. 그와 동시에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군대 육성에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였는데 우리 베르사유 조약 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뭐였냐면 베르사유 조약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군사의 수를 한 국가당 10만을 넘을 수 없게 정해버렸어. 근데 이 조약에 이제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히틀러도 이제 독일 군사를 이제 10만을 넘길 수가 없었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본인은 이거보다 더 군사의 수를 늘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당시 가입해 있었던 국제 연맹을 탈퇴를 해.
국제연맹을. 이때 당시에 이제 대다수의 국가가 다 국제연맹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서로 이제 결합되어 있는데 이걸 탈퇴를 했다는 거는 이 국제연맹 소속에 있는 국가들을 다 적으로 두겠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리고 5년 뒤에는 독일 바로 밑에 있던 이제 오스트리아를 강제로 이제 병합을 해버려.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도 국제연맹을 탈퇴를 하게 되는데 일본은 1931년에 탈퇴를 해. 독일보다 먼저. 자, 오른쪽 지도부터 보자. 자, 여기 밑에 오스트리아 보이지? 네. 여기를 38년에 병합을 해. 오케이? 자, 다시 글로 넘어서 자, 오스트리아 점령하고 곧이어서 주데텔란트라는 지역을 병합을 하겠다고 세계 모든 국가들한테 이제 위협을 해. 이 주데텔란트는 이 체코슬로바키아 내에 있는 지역 이름이야. 요 지역. 요 지역을 주데텔란트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을 먹겠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위협을 하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이제 10년밖에 채 되지 않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 그래서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 세 국가의 대표들이 만나서 협정을 하나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거 오타야. 민회냐 민회. 민회 협정을 체결을 해서 알겠다. 그럼 주데텔란트 너희가 가져가라. 대신에 전쟁 일으키지 말아라. 전쟁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주데텔란트를 독일이 가져가 버려. 그러면 여기까지가 독일의 영토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오스트리아도 이미 먹었고 이런 상태에서 근데 1차 대전 때도 똑같이 독일이 당시 러시아를 이기지 못했었어. 지금은 소련이긴 한데 지금 기준으로 러시아를 이기지 못했었기 때문에 얘네랑은 웬만하면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겠다라고 독일 나름대로의 이제 계산을 한 거야. 히틀러 나름대로의. 그래서 소련과의 조약을 하나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 불러.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은 간단해. 독일이랑 소련 서로 공격하지 말자. 우리끼리는 전쟁하지 말자. 이 내용인 거야. 자, 그러면은 독일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제 소련 제일 위험한 독일 입장에서 제일 위협이 되는 국가였던 소련이랑은 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 그럼 남은 거는 이제 프랑스랑 영국이겠지. 남아있는 조약을 체결을 하자마자 바로 옆에 있던 폴란드를 먹어버려. 폴란드 먹고 체코슬로바키아 먹고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는데 자 먼저 독일이 폴란드를 이제 강제로 이제 공격을 하자 영국이랑 프랑스는 독일한테 너 나랑 한판 붙자 라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프랑스는 독일한테 한 달 만에 줘. 한 달 만에 프랑스는 독일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었고 프랑스 내에서는 이제 독일 편에선 프랑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독일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는데 이걸 비시 프랑스라고 불러. 왜냐하면은 이 비시가 프랑스 지명 이름이야. 원래 프랑스 수도는 파리잖아. 원래 프랑스 수도는 파리인데 독일한테 지고 나서 독일 편에선 프랑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프랑스를 건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프랑스는 수도가 비시라는 동네였어. 그래서 비시 프랑스라고 불러. 자, 그와 동시에 무조건 모든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의 편에 쓴 건 아니야. 끝까지 우리나라의 독립군처럼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힘썼던 독립군들처럼 이제 프랑스 독립을 위해 힘을 썼던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영국으로 도망쳐서 레지스탕스로 활동을 해. 이 사람들은 레지스탕스라고 불러. 이제 몰래. 그리고 뭐라고? 그거 안녕이었던 거 아니야? 안녕을 해서 나 안 들려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독일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유럽을 다 장악을 했어. 자 그리고 소련이랑은 서로 공격 안 하기로 했어.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영국밖에 없는 거야. 영국한테 공격을 계속해서 하는데 영국한테 계속 막혀. 그리고 당시 영국의 수상은 윈스턴 처칠이라는 인물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영국과의 전쟁이 점차 이제 장기화가 되니까 이번에는 소련의 통수를 쳐. 소련과의 조약을 깨고 소련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 41년부터. 오. 자, 여기까지가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던 과정이야. 자, 이번에는 아시아로 넘어갈 거야. 아시아로 넘어가서 이번에 일본의 이야기인데 일본도 독일이랑 이제 비슷한 흐름이었어. 계속해서 이제 군대 육성하고 군인 수 늘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한 일본 지위에 있는 국가들이 일본의 성장을 억제를 하기 위한 작전을 하나 펼치게 되는데 이 작전을 ABCD 작전이라고 불러. 왜 그러냐면 이게 선생님 다 대문자로 표시했잖아. 아메리카의 A, 차이나의 C, 그리고 브리테인 이게 영국이거든. 이거의 B, 그리고 듀트 이건 네덜란드야. 그래서 A, B, C, D 이 네 개의 국가가 일본을 최대한 이제 억제하고 막는다라는 의미에서 A, B, C, D 작전이라고 불러. 이제 포인트는 일본으로 수출이 안 되게끔 이 수출 자체를 이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에게 가장 큰 타격을 미쳤던 거는 기름이었어. 석유.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석유 수입의 80에서 90% 가량을 다 미국에서 수입을 했어. 근데 미국이 이걸 막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도 이제 슬슬 이제 화가 난 거야. 자기네들 막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한 동네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야 바로. 하와이. 하와이를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데 하와이는 이제 뒤에 밑에 지도도 알 수 있겠지만 하와이는 총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 이게 콜로아, 뭐 호놀룰루, 라이아나 이렇게 있는데 일본이 기습한 지역은 이 호놀룰루 지역이야. 이 지역. 자 여기에 한 미군 기지를 습격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 기지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 펜타곤. 이 지역에는 진주가 많대. 진주만. 그렇지. 진주만을 이제 기습 공격을 하게 돼. 지금 여기가 지금 호놀룰루 지도거든. 네. 호놀룰루 지도인데 여기 자 선생님 그 선 그릴 테니까 잘 따라가 봐. 여기 파란색 보이지? 네. 이거 다 바다야. 이거 구분할 줄 알지? 네. 오. 이제 여기가 이제 미군 기지야. 여기 미군 기지인 상태에서 일본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기습 공격을 해. 자 기습 공격을 하면은 자 여기 안에 있던 이제 배들이 이제 공격을 하러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길이 엄청 좁아. 그럼 여기가 살짝 교통체증이 발생을 하겠지. 한 번에 못 나오니까. 우선 여기 공격을 해. 안쪽에 공격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대응을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또 여기에 또 공격을 해. 그래서 이 기지가 아예 초토화가 돼버려.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진주만 기지 습격 사건 이후로 이제 미국 국민들도 1차 대전 때와 똑같이 루시타니아호 사건 때와 똑같이 공격해라, 빨리 다 싸잡아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자, 다시 이번에 유럽으로 넘어와서 자, 이때까지는 독일이랑 일본이 잘 이기고 있었어, 전쟁에서. 근데 조금씩 이제 전세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우선 독일과 소련과의 전투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 이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시점은 이 스탈린그라드라는 지역에서 벌어져. 여기에서 이제 소련이 승리를 하면서 이때부터 전세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야.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태평양으로 넘어가서 자, 다음은 이제 미드웨이 해전인데 자, 이것도 선생님 선 잘 따라와봐. 여기 보면은 이게 좀 약간 볼록하지 약간. 네. 요 지역을 미드웨이라 불러. 자, 미드를 영어로 하면은 요거잖아. 중간. 그리고 실제로 이 미드웨이를 영어로 표기하면은 요거야. 자, 웨이는 무슨 뜻이야? 길. 그렇지, 뭐 길, 방법 이런 거지. 자, 그럼 미드는 중간이니까 이 중간에 난 길을 칭하는데 이걸 이제 미드웨이라 불러. 그래서
여게 다 저기야 무인도거든. 무인도이거나 무인도이거나 이제 산호초만 올라 있는 그런 지역이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승리를 하면서 전세가 이때부터 딱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25 전쟁 때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우리나라가 이제 남한이 지고 있었으니까 이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한 작전을 실행을 하게 되거든. 혹시 그 작전의 이름 혹시 뭔지 알아? 2000. 그치? 그치. 자,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은 인천이 얼추 요쯤 있단 말이야. 근데 당시 남한은 다 밀려서 요만큼밖에 없었어. 근데 더글라스 맥아더가 여기를 치면은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는 이 보급로를 다 끊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인천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거든. 이제 네. 이 2차 세계대전 때도 똑같아. 이 전 유럽을 독일이 다 먹었어. 독일이 다 먹었는데 이제 이때도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얘네들 독일을 몰아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야. 처음에는 요 안쪽까지 생각을 했어. 요 안쪽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 지역을 이렇게 다 지나가게 되면은 다 보이잖아. 그럼 가는 동안 이제 공격을 다 당하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영국은 이제 당시 이제 점령 안 당했으니까 영국이랑 가까운 지역에다가 이제 작전을 펼쳐야겠다라는 이제 계산을 하면서 노르망디, 요 빨간 지역이 노르망디거든. 요 지역이 노르망디인데 이 지역에 상륙을 해서 독일의 보급로를 끊자라는 작전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작전의 이름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때부터 빨간색이 연합국이야. 뭐 미국, 영국 얘네들이고, 자 파란색이 독일이야. 근데 자 소련이랑도 이미 싸우고 있었어. 한번 졌어 소련한테. 그러면 원래는 여기를 다 먹었단 말이야 독일이. 그래서 독일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제 소련과의 전쟁인데, 자 이쪽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펼쳤어. 그러면 독일은 병력을 나눠야겠지. 네. 이해되지? 이러면서 이제 병력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지. 병력을 분산시킨 거니까.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세가 이제 확 뒤집어지는 발단이 돼,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하나 있어. 2002년인가 2001년인가 이제 개봉을 한 영화인데,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니? 라이언을 병. 밑에 써 있어서 그렇구나. 백마고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역사적 배경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야. 노르망디의 상륙을 했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제 라이언인데 얘가 위에 형제가 세 명이 더 있어. 3명이 더 있는데 얘네 다 전쟁 중에 죽었어. 그리고 얘만 남았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얘를 살려 집에 돌려보내라 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 한 10명 정도가 이제 파견이 되는 거야, 얘를 구하러. 근데 이때 라이언이 파견됐던 곳이 바로 이 노르망디야. 가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것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자 이름만 보면은 이게 뭐지 싶을 거야.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계획은 뭐냐면 간단해. 얘를 만들어내는 거야. 뭐야, 왜 지웠었어? 핵.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핵 만들어낸 게 그냥 맨해튼 프로젝트야. 미국에서 이제 미국 과학자들, 뭐 영국 과학자들, 뭐 프랑스 과학자들, 그래서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핵 개발을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개발한 핵을,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얼마만큼의 살상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핵을 한번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떨어뜨린 지역이 바로 여기야. 나가사키. 히로시마랑 나가사키. 언제 떨어졌는지 혹시 알아? 잘. 2차 세계대전 맨 마지막에 행복하기 전에. 히로시마에 먼저 하나, 그리고 3일 뒤에 나가사키에 하나, 이렇게 해서 원자폭탄 2개를 떨어뜨려.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 1945년. 45년에 여기에 핵폭탄 2개를 떨구면서 일본이 항복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을 달성을 했잖아. 오, 이렇게 해보네. 근데 이 핵폭탄을 떨어뜨린 이유는 이제 이제 진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는데, 더 큰 목적은 실험이었어.
수렴. 이 핵폭탄이라는 게 얼마만큼의 살상력을 가지는지, 이게 한번 떨어뜨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떨군 거야. 목적은. 그렇게 해서 당시 떨어뜨린 두 개의 핵폭탄은 각각 히로시마에는 리틀보이라는 이름을 단 핵폭탄을, 그리고 나가사키에는 펜맨이라는 이름을 단 핵폭탄을 떨어뜨려. 오. 그래서 각각의 살상 방향은, 리틀보이는 여기서 말한 이 살상 방향은 이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떨어뜨린 지점 기준으로 반지름. 오케이? 네, 이게 네. 1.6km라는 거야. 그러면 1.6km 딱. 그러면은 이제 얘의 넓이는 1.6km 곱하기 1.6이 되겠지? 원의 넓이니까. 네. 그래서 당시 이 리틀보이로 인해서 사망한 인구가 14만 명인데, 요 14만 명이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자, 핵폭탄 딱 떨궜어. 떨구는 순간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 터진 순간 죽은 사람들. 그때 죽은 사람들이 14만 명이고, 그리고 이제 바람도 불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더 퍼져나가겠지. 그러면서 이제 신체 기능이 저하된다거나 뭐 돌연변이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 그거는 더 많은 인구가 있었고, 당시 히로시마의 인구는 34만 명이에요. 널추 한 절반 가까이의 인구가 이 핵폭탄을 한 방에 다 죽어버린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펜맨이라는 핵폭탄을 떨어뜨려. 얘는 살상 반경이 리틀보이보다 조금 더 넓어. 2km야. 그리고 당시 사망했던 인구는 8만 명. 그리고 당시 나가사키 인구는 24만 명. 야, 얘들아, 혹시 나가사키의 유명한 음식 혹시 뭔지 알아? 라면. 라면. 짬뽕. 나가사키 맞아. 짬뽕. 그 나가사키야. 아. 그 나가사키야. 아까 보였잖아. 요 나가사키. 그리고 히로시마. 자, 보통 이제 핵폭탄 떨어뜨리면은 요런 사진이 나오지. 오. 실제로 핵폭탄을 떨구면은, 자, 여기가 땅이야. 땅이면은 네. 핵폭탄을 떨구면은 요런 모양이 된대. 버섯 모양. 오. 신기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버섯 모양 있잖아. 요 높이가 이때 당시에 이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핵폭탄의 이 연기 있잖아. 그 구름. 연기라고 해야겠지? 이 높이가 12km래. 에베레스트가 8.8km야. 12km까지 이게 빵 올라온 거지. 근데 여기에 이제 방사능 성분이 있겠지? 그럼 바람에 따라서 이제 휙휙 날아가겠지. 이해되지? 같은 누구냐? 아, 카톡 소리는 끄자, 야.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거의 다 왔어. 자,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는 이제 전세가 많이 뒤집어졌으니까 연합국 측에서 우리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까? 이제 미리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크게 3개의 회담을 개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카이로 회담. 자, 카이로 오늘날 어느 나라 수도지? 이집트. 그렇지, 이집트의 수도야. 이집트 수도였던 카이로에 모여서 이제 전후 처리에 대한, 전쟁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야기했던 내용은 만주랑 타이완. 타이완이 우리말로 바꾸면 어느 나라지? 대만. 그치, 대만. 대만이야, 대만. 이때 만주랑 타이완, 대만은 일본 땅이었어.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잠깐. 자, 전쟁이 끝나면은 이 땅을,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이 땅을 중국한테 돌려주게끔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의 독립도 이때 이야기를 해. 카이로 회담 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그리고 중국의 국민당을 이끌고 있었던 장제스, 이 3명의 인물이 참여를 해. 자, 다음 1년 뒤에는 얄타 회담을 개최를 하게 되는데, 얄타 회담에서는 우선 독일, 전쟁 끝나면 독일 나누지. 그래서 나눠진 게 동독이랑 서독이야. 이거는 뒤에 이야기해줄게, 어차피 나와서. 자, 그리고 국제연맹을 폐지를 하고 국제연합체로 국제연합, 지금의 UN을 창설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했어. 소련의 대일전 참전. 그러니까 이때까지 소련은 독일이랑만 전쟁을 하고 있었어. 독일이랑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도, 이제 일본과의 전쟁에도 이제 소련,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루즈벨트는 그대로, 처칠도 그대로. 그리고 이때 중국의 장제스가 아니라 소련을 이끌던 스탈린이 참여를 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이오시프 스탈린 그 사람이야.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이제 포츠담 회담이야. 여기에서는 이제 이때는 어떤 시점이냐면 원자폭탄 우선 2개 다 떨궜어. 떨고 난 후야, 직후. 그 상황에서 일본 무조건 항복한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줬어. 이제 이때는 루즈벨트랑 스탈린은 그대로인데 이제 처칠에서 애틀리로 바뀌지. 이런 회담들이 있었다. 이 회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는 뭐냐면 각각의 회담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리고 참여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포인트야. 트루먼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어? 트루먼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때 계속 루즈벨트야. 트루먼 끝나고 난 이후야. 아, 트루먼이구나. 미안하다. 나 잘못 적었다. 썰이 네, 민석이지. 민석이야? 네. 아, 트루먼이야. 미안해. 내가 오탄했어. 아, 네. 이게 저기야 그 미리 캠퍼스로 만들고 여기 다운을 그 변화를 한 거거든, PPT로. 그래서 네. 글씨를 못 받고 글을. 아, 그래가지고 못 건드려서 내가 까먹었어. 미안해. 얘 트루먼 맞아. 책에 있는 대로 보면 돼. 네. 자,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어. 끝이 난 와. 상황에서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지배를 해줘. 미국이 지배를 해. 자, 우리나라 누가 지배했지? 일본. 아니, 일본한테 독립을 했다고. 유엔 아. 유엔. 유엔 중에서 누구? 2개의 국가. 미국. 미국이랑 또 영국. 아니야. 프랑스, 아니야. 아, 독일, 중국, 아니야. 소련. 야, 남북한 나뉘기 전이야. 아 소련. 그치, 소련이잖아. 남한에는 아, 미국,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오잖아. 아, 오케이? 네. 자, 이제 남은 건 독일이야. 독일도 이때 분리를 시켜줘. 자, 무슨 독으로 분리되지? 동독 서독. 그치. 동독서독. 동독서도로 이제 분리가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영어 다 읽을 수 있잖아. 자, 웨스트 절머니 서독, 그리고 네. 이스트 절머니 동독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이 국가들을 각각 뭐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이 대신 통치를 해주거든. 그래서 서독에는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 3개 국가가 같이 통치를 해줘. 자, 그리고 동독에는 소련이 대신 통치를 해줘. 이게 소련 국기야. 이게 소련 국기. 오. 이렇게 분리가 된 배경은 간단해. 얘네들이 이념이 달랐어. 영국, 프랑스 누구냐? 영국, 프랑스, 미국은 이제 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국가들이었던 반면에 소련은 공산주의를 추종을 하던 국가였어. 그렇기 때문에 자, 서독에는 어떤 이념과 사상이 들어왔을까요? 민주주의, 그치,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들어왔겠지. 자, 그럼 동독에는 공산주의. 그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왔겠지. 그런 상황에서 각각 서독이랑 동독은 이제 각각 수도를 정하게 되는데, 자, 서독은 본이라는 동네에다 지어. 본을 수도로 삼았어. 자, 그리고 동독은 베를린을 수도로 삼았는데, 자, 이것도 또 나름대로 좀 중요한데, 이 베를린도 바로 갈라버렸어. 네. 그래서 서베를린, 동베를린으로 나온 다음에 서베를린은 서독 거야, 동베를린은 동독 거야. 이렇게 베를린 안에서 지들끼리 나눠버렸어. 오케이? 그럼. 어허.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가 된 거야. 이게 각각이 베를린 지도거든. 네. 왼쪽은 서독 땅이야, 서베를린. 오른쪽은 동독 땅, 동베를린이야. 이 상태로 1990년대까지 유지가 돼. 얘네들이 합쳐진 시기가 91년인가 그래. 91년 아니면 92년이거든. 이때는 이제 베를린 합치게 되는데, 이렇게 서베를린, 동베를린은 나누고 그 사이에 벽을 하나 세워. 자, 이 벽의 명칭. 베를린 장벽. 그렇지. 베를린 장벽을 세우게 되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90년대 때는 이 벽을 다 철거를 해버리는 거야. 이 벽들을. 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독일이라는 국가는 이 독일이 통합이 된 91년 내지 92년에 등장을 하게 돼.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너희들한테. 서독이랑 동독은
자기네들끼리 1대1로 평등하게 동등하게 통일했을까? 아니면 서독 우위에서 통일했을까? 아니면 독일 우위로의 통일을 했을까? 소독. 서독. 뭐 에 의해서 서독에 의해서. 통일이 통일이 되었어요. 그렇지, 환희 정답. 나이스. 이때 얘네들의 독일은 서독 중심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 버렸어. 흡수 통일을 해버렸어. 오. 왜냐하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이때 이 해 있잖아, 91년 92년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련이 해체가 돼. 아, 소련이 해체가 돼. 그래서 더 이상 이 공산주의 이념에서의 소련이 대장 역할을 이제 못하는 거야. 자기네들 나라가 해체가 됐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동독을 지지를 해주는 국가가 사라진 셈인 거지. 이해되지? 네. 네. 그래서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80년대 때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독일 수도가 어디예요 하면은 절반은 본이라고 하고 절반은 베를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쌤도 이제 한번 물어봤어. 쌤 부모님한테. 쌤 부모님은 이제 국민학교 세대니까 70년대 80년대 때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제 엄마랑 선생님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독일 수도 어디게 본이랑 각각 한 분은 본, 한 분은 베를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이제 그때의 역사를 배울 때는 두 개 다를 배웠을 테니까. 왜냐면 서베를린은 본, 동베를린 서독은 본, 동독은 베를린 이렇게 배웠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본, 베를린 둘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거든. 네.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질문 있는 사람? 안녕히 계세요. 빈칸. 첫 번째 빈칸이요. 잠깐만. 빈칸 읽어주세요. 나 빈칸 다 못 썼어. 자, 첫 번째 빈칸. 첫 번째 빈칸은 레지스탕스. 네? 네? 첫 번째 빈칸은 레지스탕스. 레지스탕스. 레지스탕스요? 왜 발음 누가 써주라. 뭔 소리야? 레지스탕스래. 탕? 그거 봐봐. 얘 누가 올려놨어 한번. 이게. 아, 그래? 어디에? 그거 우리 댓글에. 쓰는 커피. 할머니 패션. 커피. 댓글에? 네. 오, 예, 잠깐만. 땡큐. 뭐야? 안 다음 나와. 건가? 채팅이 나 이제 봤어. 다음 거예요? 네, 다음 것도요. 네, 잠깐만. 쭉 읽어주세요. 레지스탕. 잠깐만. 그 다음이 처칠. 처칠. 네. 다음. 내가 채팅을 치면 되는구나. 그 스탈그라드? 다음에 태평양. 아니. 전쟁. 스타그라스 뭐야? 그냥 위에서 순서대로 할게. 스탈린그라드, 네. 미드웨이, 노르망디, 히로시마, 카이로, 얄타, 카이로, 얄타, 마지막 포츠담. 하이랄. 오늘 안 들어온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그니까요. 쌤. 그 산업혁명이요. 분석이 있잖아요.